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4월에 변액보험 펀드 변경 관련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직전에 이제 펀드 변경을 했던 게 작년 2월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빠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막 풀었죠.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물가 상승이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원자재나 뭐 원유, 석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치솟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렸고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가 미국은 현재 5%, 한국은 3.5%까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펀드 변경의 근거는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초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자산의 대부분인 채권형 펀드를 MLF 펀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채권이 이제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주식형 펀드에 대한 부분도 기존 대비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일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변액보험 펀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 주식형 비중을 아예 없앨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옳지도 않고 그러기 쉽지 않죠. 뭐 제가 이렇게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예측이었고 실제 뭐 다른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2023년 4월에 펀드 변경 안내는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수익 추구형, 균형 투자형, 돌격 앞으로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의 어떤 투자 기간, 투자 성향,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유형을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좀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균형 투자형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고점에 있어서 떨어질 거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는 가지고는 있지만 주가가 반등할지 이 기간이 오래 갈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표에 미국 주식형, 아시아 주식형, 국내 주식형 이렇게 펀드가 나와 있긴 한데 가지고 계신 변액보험 안에는 이런 펀드가 이름이 좀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담당하고 있는 분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비슷한 펀드를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과거에 들었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비중이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쭉 가져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격 앞으로형을 추천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서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기간의 어떤 이벤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간 공격적으로 주식형 자산을 천천히 모아나간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균형 투자형 기준으로 그 펀드 변경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자산은 70%, 위험한 자산은 30%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안전한 자산은 기존의 MMF에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겼습니다. 채권형으로 옮겼던 이유는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채권은 금리의 방향과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금리가 고점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젠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채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나 이런 곳을 보면 최근에 채권을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채권형의 비중을 쭉 올려놨고요. 그 외에 미국, 아시아 주식, 국내 주식을 각 10%씩 비중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쌓여있는 돈과 앞으로 들어갈 월 납입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율을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경기가 최근까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심한 아시아나 국내 주식의 성과가 되게 좋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배분을 아시아와 국내 주식의 20% 전체 비중에서 그래도 좀 더 가져갔던 이유는 조금 더 하락한 그 아시아와 국내 시장을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형에 비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간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견조했던 미국의 고용이나 실업률 지표가 최근에 서서히 꺾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징후에서도 하락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은행이나 대출금리 보시면 정부의 정책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100%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가 떨어지는 기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변액보험에 세팅했던 자산들의 대부분을 채권형으로 두어서 안전자산의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했던 변액보험 여러분들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 위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되 모든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곰곰이 살펴보시고 펀드 변경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